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선거구 본선행에 오를 최종 후보를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공천 되기 전까지 좀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공천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경선 어려운 과정을 무난하게 마쳐서 우선 기분이 좋고요. 네. 또 한편으로 함께한 우리 두 분의 예비 후보님께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선정된 만큼 또 책임감 또한 막중한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예. 지금 후보님을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부터는 얼굴을 또 더 많이 알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공직에 청주시청에 7급 공채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에 30년, 지방 도와 시에 10년 정도 있었고 사실 2017년에 그런 공직 경험을 살려서 청주시장 경선에 나왔다가 아쉽게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근 한 1년 반 이상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정치 신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공직 경험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이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인 정치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상당구에서는 이제 민주당까지 공천을 해서 정 후보님과 또 미래통합당은 윤갑근 후보예요. 그리고 또 정의당 김종대 후보, 그러니까 3파전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정우택 의원이 이제 돌연 이제 청주 흥덕으로 이제 출마를 결정하면서 정치 신인끼리의 대결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2017년부터 시장 경선에 참여를 하고 네네. 지역위원장의 경험이 있었고 또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의 대부분의 공직 활동이 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중앙의 제도정책국장, 또 지방재정 세제국장이나 세제실장 이런 일들은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네. 또 정치인으로서 경선에 참여도 했었고 지역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신인은 조금 지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공직 경험과 정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우리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당구가 상당히 공정한 경선을 했거든요. 상당구가 상당히 공정한 네, 경선을 그렇습니다. 정치 1번지답게 네네. 정말 깨끗한 경선을 했으니까 이번에 본선에서도 세 후보 간에 정말 깨끗하고 어떤 그러한 본선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숙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걸 원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와 그 정의당 김종대 후보 중에서는 누가 더 신경이 쓰이시나요? 물론 뭐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인데 네. 결국은 요즘에 우리 유권자들은 자기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견상은 세 후보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양당 구조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쪽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일단은 이제 상당구가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상당구에서의 승패가 다른 청주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필승 전략, 네.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당구는 면적으로 보면 청주의 한 43.4%, 인구는 18만 명입니다. 미원면의 면적이 소원구 전체보다는 넓습니다. 또 도시 형태의 8개 동과 10개 면 중에 5개 면이 우리 상당구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 복합형 대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는 우리 상당구가 발전하려면 우리 5개 면지역과 또 원도심을 끼고 있는 도심지역, 네. 또 새롭게 방서 동남지구가 발전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농촌에는 지금 일손이 없어서 지방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도심은 도시가 쇠퇴해 나가고 있고, 또 새롭게 성장하는 신개발 지역은 어떤 문화, 체육, 이런 전시 공간, 인프라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저는 그동안 그런 많은 얘기를 들어왔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상당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복합 지역이고 최근에 뭐 방서지구라든지 동남지구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좀 분류를 해 보면 아파트 지역은 좀 민주당세가 강하다라고 좀 분류하고 있고, 기존의 면 소재지나 구도심은 미래통합당 좀 보수 쪽이 강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정호태 의원이 네, 지역구였기 네.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21대하고는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집권당, 정부 여당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우리 민주당 시장이 됐고, 또 당시에는 도의원과 시의원이 거의 5대 5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은 도의원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있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시의원도 7분과 3분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 바뀐 데다가 최근에 이제 방서 동남지구에 새롭게 신규로 많은 입주가 되면서 도시 지역에 어떤 새로운 유권자층이 형성돼서 사실은 5개 면지역은 보수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새롭게 이제 도시 지역에서 또 귀농이나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20대의 총선과 21대 총선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변했다. 또 농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수 성향을 띠고 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거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의 균등화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생산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출마가 가장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여당표가 좀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럴 텐데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일화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민들의 경선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경선 과정이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 50%, 또 우리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정말 공정하게 경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의중이 반영된 이러한 집권 여당의 후보를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내려온 어떤 소수 약간은 좀 이런 당하고의 단일화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다는 네, 입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쪽 정의당 그 뭐 김종대 의원 입장을 봐도 원론적으로는 논의할 의사는 있지만 뭐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단일화는 거의 네. 어떤 이 당선의 가능성이 낮은 그런 후보들끼리 하는 얘기지 지금 네. 집권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단일화를 지금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든 우리 시민들이든 자기의 표, 소중한 한 표가 사장되는 쪽으로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에는 처음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장에 한번 네, 출마하셔서 네. 석패하셨고. 자,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각오, 포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5개 면 농촌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들어가서 생활하고
또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고요. 도심 지역은 원도심을 살리면서 재생을 하고 또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지역에는 어떤 전시, 체육, 뭐 이런 공간 또 터미널 같은 걸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 또 농촌 지역에 겪고 있는 어떤 고속도로변의 소음 또 가축에서 발생되는 어떤 악취 이런 축산 폐기물 같은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주민 생활에 편리를 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 사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추가 부담되는 이런 문제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동등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실효를 못 거뒀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정말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젊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한 손자 손녀를 키워주는 우리의 가족 제도를 잘 복원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한다면 일정 부분의 육아 문제, 출산 문제, 또 노인들의 고독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문제, 우리 농촌을 살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마음 놓고 일하고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는 문제,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이든 도시든 이 도로의 개념이 기존에는 네. 너무 사람 위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어떤 어린이나 노약자 또 우마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좀 제도를 과감히 바꿔나가고 싶은 네, 그런 열망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 상당구 민주당 후보 정정순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일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